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1.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좀 답답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 뭐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탈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이걸 이탈하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계약권이 깨지거나 아니면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박살이 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증시가 작살나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증시가 하락하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하락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고용을 보니까 고용이 너무 좋아.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금리를 늦게 낮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을 했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면 4.77%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4.5%예요. 그러면 10년 뒤에도 미국 금리가 4.7%대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그만큼 좋았을 땐 유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높은 구간인 건 맞다. 그리고 금리가 높았을 때는 바이오 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금리가 막 4.6% 넘어가고 4.7% 넘어가고 이럴 때 지금 4.8%에 가깝잖아요. 이럴 때 뭐가 나옵니까? 이미 이탈하고 빠지고 박살이 났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 금리에 대한 영향도 받는 게 원래 한국 시장에서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에 민감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23년도 말이나 24년도를 넘어오면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인 그 내용을 보잖아요. 실제 성과가 나온 쪽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 알테오젠 어디 쪽이랑 계약을 했죠? 머크와의 계약권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미 빠르면 25년 말부터 냅니다. 그러면 분기당 나오고 1년에 4번 나오니까 최소한 2에서 3천억 정도의 이익 구간은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4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보면 지금 16조입니다. 얼마예요? 30만 원일 때. 그리고 여기서 40% 정도 추가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23에서 24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45만 원 이때 그쵸? 11월 달에 이미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25조 잡고 성장주들의 평균 PER 25배 잡았을 때 1조 원 곱하기 25배 하면 딱 그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건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시가총액이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다이치상교, ADC, SC. 그쵸? SC 제형, 그쵸? IV 제형이 아니라 SC 제형 쪽으로는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열티 계약을 실제 맺은 쪽은 한국 시장에서 알테오젠 말고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실제 제가 성과라 그랬죠. 실적이 좋아지거나 뭐 그런 부분보다 성과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거, 그리고 유한양행이나 이런 거 뭐가 나옵니까? 유한양행은 항암 치료제를 그쵸? 렉라자 항암 치료제를 FDA 통과를 시켰습니다. 8월 달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생물보안법. 트럼프가 중국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건 아무리 바이든이 했다고 하지만 트럼프 때도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구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강했었던 이유들. 당장에 보면 11월 달에 리가켄바이오 빠지고 알테오젠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지고 유한양행도 빠지다 보니까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시장 보면 완벽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장 보세요. 7월 달부터 하락 구간 계속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만들었죠. 어떤 부분 때문에 빠졌어? 삼성전자 때문에 빠졌다. 근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없다. 왜? 이미 5만 원이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이라면 자산가치 이하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봐요. 에코프로 같은 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합쳤을 때 현대차, 뭐 기아차 시가총액보다도 높았었어요. 근데 실적 박살났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시가총액 12조 뭐 이렇게까지 내려온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왜? 실적이 늦게 뜨니까. 실적을 봐야 되는 부분은 언제 봐야 돼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예요. 근데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뭐가 나오고 있어요? 리가켄바이오 기술 수출 작년 한 해에만 4조 원 가까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실제 계약건, 로열티 계약건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이쪽이 중국 쪽이 아니라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한국 쪽으로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부각됐기 때문에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한 시세를 유지했고, 이격 조정을 위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날 때 당연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FDA 통과를 시켜놓고 상승 구간이 있었지만 그 전부터 뭐가 나왔어요? 이미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냈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시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재료, 어떤 내용 때문에 주가 내린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알테오젠 뭐가 있었습니까? 할로자인과의 소송건. 그쵸? 그 누가 걸었어요? MSD. 머크에서 걸었습니다. 머크에서 왜 걸었을까요? 키트루다 SC의 상용어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알테오젠의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주가 빠집니다. 왜? 그때는요. 기대감에 의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숫자 얼마 찍었니? 실적 너네 얼마 나왔어? 자, 지금 시가총액 한 40조 돼. 근데 이 40조에서 실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분기에 최소한 5천억 원 찍어야 돼. 이 정도로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실적 보면 알테오젠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적자라는 건 뭐예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지. 실적은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할로자임과의 소송건이 있을 수 있다는 찌라시, 알테오젠 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았을 때 여기서 누가 샀습니까? 형인호 대표가 매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실적은 상관없어. 왜? 계약권이 있으니까. 로열티 수입까지 들어오니까. 근데 뭐가 나와요? 빠진 겁니다. 찌라시로 인해서. 형인호 대표가 여기 8월 달에 매도한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해내면서 1조 원 이상의 다시 5% 지분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돌파하는 62평 돌파하는 구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일단 바이오 3인방을 매수를 해놨어요.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이렇게인데 이렇게 매수했었던 이유는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철저하게 골라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고, 시장과 강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매매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알테오젠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알테오젠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 뉴스탭에 대한 화면입니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불확실성 충격 여전, 주식시장도 움찔에 그쳤다.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코스피 2500선 무너지고 코스닥도 하락 마감, 지역기업도 타격,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상승 기대 모았으나 수사 비협조 전망에 다시 하락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환율이 다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이제 조금씩 수면 아래로 낮아질 겁니다. 물론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뭐 정치적인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되게 많이 있었던 이런 그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싸워가는 뭐 가면서 뭐 전국이 뭐 불안 상태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환율로 볼 수 있다. 근데 환율이 지금 안정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이 이번 주 조정이 마지막이고 저는 오늘이 끝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크게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은 바이오, 조선, 화장품, 원전 이쪽입니다. 왜? 미국과의 사업 구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한국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당장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쓸데없이, 그쵸? 쓸데없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혀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더라도 미국 인플레 압력에 몸살이었네, 코스피 제자리 걸음, 이것도 진짜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 게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없습니다. 있다고 나왔어요. 왜? 고용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예요. 고용을 열어보니까 예상치보다 막 2배 이상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은 거지. 야, 그럼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어저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딱 열어봤더니 웬걸 골디락스네. 고용도 좋고
물가도 낮아져. 생산자 물가지수긴 하지만 그럼 오늘 뭐가 나와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는데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항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금융권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주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 점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말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이런 물가는 더 이상은 그렇죠. 뭐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미국 시장도 안정 구간에 들어갈 거고 이 구간에 맞춰서 한국 시장도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맞이할 수 있는 종목은 바이오 그리고 조선, 원전, 화장품, 로봇 딱 여기까지입니다. 미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나 대기업의 투자가 있는 로봇은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진 로봇이나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세가 최소한 유지되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에 이제 로봇 시장도 시작인데 로봇에 대한 시세가 나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치고 달리는 딱 그 이후에 유진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에브리봇이나. 그리고 작년 초에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서 바이오 쪽으로 가면 뭘 해야 돼요?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행 이거 말고는 바이오에서 치고 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게 일단 치고 가야 다음 바이오 종목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도 제가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무조건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죠. 아까 전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다. 어제는 생산자 물가지표가 나왔고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고용이 좋다, 경기가 좋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늦게 떨어뜨리는 거고 그래서 조정받는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했는데 이건 뭐예요? 골디락스다. 생산자 물가지표가 낮다는 건 소비자 물가지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트럼프 취임 20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미증시 조정 끝납니다. 전 오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 시장은 주도주만 매매 가능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테오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요. 자, 내용 보시면 이미 저는 주도주를 공략한 결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 13% 수익 구간에서 50% 매도 구간 잡아드렸고요. 쭉 보시면 1월 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찌라시가 돌았어요. 찌라시 쭉 보면 찌라시가 돌았을 때 유한양행 어저께입니다. 매수 구간 딱 잡았고 이미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미 10% 이상 수익 구간에 있어요. 다시 매도하고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한 거는 10% 수익 구간에 없지만 합산했을 때 거의 한 10% 전후의 수익 구간에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쭉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미 22% 수익 구간. 이게 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금 15일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40% 가까운 수익 구간, 하루에 6% 7%씩 계속 뛰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매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매매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봐요. 매수 한 결과 쭉 점프 40% 가까운 수익 구간. 다른 조선주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대, 마린, 엔진.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확인하고 다 매매를 한 거예요. 예상하지 않아요.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10%대 수익 구간. 그리고 알테오젠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알테오젠에 대한 타점을 보더라도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이런 실시간 타점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주도주 신고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인데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매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작년까지 많이 올라간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만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격이 발생한 부분은 충분히 조정 구간에 있고 그 조정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건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12월 달 지나오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내용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25년도 1월 달이 되면 시장이 돌아선다기보다 시장도 안 빠지긴 하지만 시장의 추세를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종목 장세 열린다. 근데 그때는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다. 그쵸?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그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을 포함한 바이오 종목이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떤 종목을 그쵸? 해야 되는지 1월 달에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